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신민영님 사연인데요. 두 분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게스트 분이 두 분이시니까 네. 두 분이 한번 상황극을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갖고 네.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 역할을 재원님 제가 그럼 네. 해보겠습니다. 재원님 하시고 사연자님 역할을 수레님이 네, 하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 원하시는 톤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큐. 오빠, 여사친들이랑 계속 연락할 거야? 그럼 갑자기 연락을 어떻게 끊어? 아니, 내가 솔직히 싫다고 하면 내 기분이랑 내 의견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친구라는 게 있고 내 관계라는 게 있잖아. 관계라는 게 있는데 나는 어쨌거나 나한테는 이성이야.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인가 꼭? 지금 감정 너무 실리신 것 같은데? 두 분 연기 일단 잘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남자친구 역할 또 목소리를 약간 저음으로 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세레님은 사연자님 감정을 좀 네. 이입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이제 만난 지 8개월 정도 된 2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못 털어놓을 것 같아서 사연으로 보내요. 썸 때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만나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남자친구분이 참 괜찮은 분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뭐 대화도 잘 통하고 만나는 횟수도 그쵸. 평균 이상인 것 같거든요. 음. 꾸밈 없으면서 저한테 잘 맞춰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편안해서 사귀게 됐어요. 이번 주도 데이트 잘했는데 또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있으신 거네요. 네. 좋아하는 마음도 아직 크지만 남자친구의 다른 행동과 미래를 생각하면 때로는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여기 이제 고민이 나오네요. 제가 모르는 여사친들이 너무 많아요. 두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썸 탈 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여사친이 많다라는 걸. 음. 그러면 두 분은 어때요? 이렇게 약간 이 사람이랑은 조금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근데 이런 모습이 있지만 또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보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있다. 네.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여사친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사실 이렇게 고려조차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쨌거나 여사친을 대하는 것들이 또 보이니까 그 전에 그런 것들 보고 좀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만날 수 있지만 모르고 만났다가 또 알면 또 달라지는. 그것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썸을 탈 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 연애 초가 되면서 나 여사친 원래 많았어 뭐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아니지만 그냥 인스타를 보니까 맞아요. 맞죠. 썸 탈 때는 원래 좋은 모습만 많이 그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서로 조심하니까 그쵸. 이게 뭐 좀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인스타로 여사친이 DM으로 이야기하자고 댓글 남겨둔 거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입장에서 궁금하신 거죠. 그쵸. 별일 안 일어나길래 어떤 친구인지 알려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갑자기 말하다가 정색하는 표정. 이게 뭐 우리가 상황적으로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건데.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색하는 표정? 그리고 그게 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거기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 네. 그래서 여사친들이랑 계속 연락할 거야라는 말에 물어본 거죠. 아까 우리 상황극 한 것처럼. 그럼 갑자기 연락을 어떻게 끊어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답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사연자님. 네. 그쵸. 이 대답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뭐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계속 연락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사연자님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 대답은 오로지 남자친구에 대한 자기 생각만에 맞아요. 대한 대답인 거잖아요. 그냥 배려를 아예 안 하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기 원래 뭐 정답 같은 대답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떤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험적으로 해야 될 모험적으로 해야 되는 답은 혹시 신경 쓰였어? 미안해. 대답.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물어보는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맞아.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쓰였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미안해라는 대답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는 행동에 여자친구가 어떤 무언가 보고 있었구나. 그쵸.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라든지 이런 걸 좀 여자친구 기분을 물어보는 이런 대화로 갔었을 때 조금 더 이게 오해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민영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이랄까요. 전 의심보다 궁금해서 처음 말한 거였어요. 제가 연애 중에는 참는 버릇이 있어서 넘어갔어요. 밤까지 남자친구의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모습에 실망했어요. 잘해주는 모습만 봐서 그렇지만 내가 아는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어요. 이게 민영님 입장에서는 이 남자친구의 정색하는 모습과 이 다음 대답이 전혀 이제 이 순서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 남자친구에게 이제 괘씸죄를 네. 딱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다음날 또 만나 다정하게 해줘서 풀렸는데 지난주에 싸운 게 한 번 더 싸우신 것 같아요. 풀리긴 하셨는데 제게 거짓말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풀어가려는 모습을 노력을 했었는데 또 하나가 더 터진 거야.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한 걸 물었는데 왜 의심하냐고 그러네요. 저도 오해를 풀고 싶어서 말한 건데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가 변명하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기분을 이해해달라면서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러고 나서 더 불안해졌어요. 사소한 거짓말도 저한테 숨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남자친구랑 평범한 데이트를 할 땐 참 좋은데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혼자 보내는 시간에 나쁜 감정이 자꾸 드는 건 안 좋은 거죠. 고민을 쓰고 있다가도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여기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사소한 거짓말을 숨겼다. 두 분은 어때요? 이 사소한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편인지 아니면 이것도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거짓말을 왜 하는지 또 그럴 이유를 왜 만드는지 그걸 이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이 좋지 않을 걸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면 그러면 그걸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그리고 이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 거짓말이 탈로가 났기 때문에 더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서로 대화가 잘 되거나 좋을 때는 어떤 대화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뭔가 더 물어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요 앞전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그쵸. 그리고 또 여사친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쵸. 나서부터는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가 그쵸. 돼버렸어. 그렇죠.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도 더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지금은 나한테 거짓말을 치는 걸까 진심으로 하는 걸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영님이 기분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맞아요. 또 나쁠 때는 확 나빠지는. 두 분은 이렇게 연애할 때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쵸. 어떻게 어쨌거나. 조금 하시는 편이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잡아야 된다. 맞아요. 지금 사연자님께서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쨌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이게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피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감정이 좀 많이 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계속 내가 이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래 알았어 이번에 넘어갈게 이성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연락하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참아주고 이게 연애냐는 거죠. 친구 사이가 지금 민영님이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받아줘. 포옹해주고 네, 받아주고 너무. 있어요. 맞아. 네. 이 삼자가 봤었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점점 쌓이면은 결국
가장 힘들어지는 거는 민영님일 거고 음. 남는 게 없는 연애가 될 확률이 내 경험상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진 네, 경험상 되게 맞다. 마음의 확률이 상처가 높다.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까지 이해를 해줬는데 상대는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태도도 불성실하거나 배려가 불순해. 없잖아요. 음. 나라는 사람을 위한. 그리고 이 남자친구분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내 기분을 이해해줘 라는 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말이네. 진짜 다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줘? 너 진짜 나쁘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상황을 바꿨을 그럴 때 수 이해를 하느냐가 그건데 그래 그럼 나도 남자친구랑 연락했고 사실 나 거짓말을 쳤어. 근데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우리 아니니까. 쌤쌤이네. 맞아요. 이게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남자친구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선을 넘어가는 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영님이 그래서 아마 고민이 들고 아니면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불안해 하신다는 게 정말 가장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쵸. 혼자 있을 때 계속 온갖 생각이 들면서 편치 않고 막 이런 거니까. 불안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닐 맞아요. 텐데.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풀릴 때가 생긴 거잖아. 하지만 한 번에 또 실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착각을 하는 그러면 거예요. 응.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기가 더 빨라지는 거군요. 예전보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다정하게 해주는 거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과는 별개의 일이잖아요. 원래 모습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다정함으로 덮으려고 하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저도 민희님 내가 너무 입장에서. 좋아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고. 왜냐면 연애 중일 때는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쵸. 그럼 10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하다가 이런 걸 많이 겪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 사연에 딱 극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연애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한 가지 단점이 보이면 이 10가지 장점과 막 이렇게 저울질을 하잖아요. 두 분은 어때요? 단점이 보였었을 때. 저는 단점이 뭐 성향이나 뭐 성격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면은 뭐 그래도 뭐 10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뭐랄까요? 어쨌건 사랑을 하니까 만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 단점이 이성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을 못하는 단점이 네. 있었을 때는 좀 이렇게 선을 긋거나 내가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이성 문제라면 저는 아. 무조건 단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이성 문제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네. 재원님 같은 경우는 뭐 어때요? 저는 사실 연애를 시작을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이유가 저는 한 가지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 하나가 장점을 잡아먹는다고 느끼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어떤 관계를 전 시작하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성이랑. 그게 아마 부정적 정보 하나가 이 긍정적 정보를 다 한 번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맞아요. 맞아요. 단점이 하나 보이면 전 계속 단점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영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요 하나가 딱 보이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의심이 시작되니까 이게 의심되니까 저것도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제가 같아요. 뭐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부정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두 분이 딸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딸기에 썩은 부분이 보여요. 그럼 우리 썩은 부분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싱싱한 건데. 근데 우리 사랑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가 다 좋은 모습이었고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부정적인 모습 하나 보였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빼놓고 싶은 거야. 그쵸. 근데 남자친구가 이걸 안 빼내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뭐 사과를 한다거나 나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된 모습을 보였으면 네, 그쵸. 어느 정도 대화가 풀리는 건데 지금 두 번의 상황 안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썩은 딸기를 제거해야 된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연애 중에는 어떤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성 문제도 있었고. 사연에서도 나왔는데 이성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가 됐든 거짓말? 저는 연인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뢰가 그걸 또 사라질 것 같아요.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하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짓말은 그냥 내 연인이 나를 걱정할까봐 나 오늘 아침 먹었어. 뭐 요 정도의 거짓말은 그쵸. 용납할 수 있다. 근데 찔리는 거짓말은 자기가 찔리는 게 있어서 하는 거짓말은 그럼 스르님은 이성 문제잖아요. 이런 모습은 확실하게 실망이 된다. 뭐 여기서는 DM 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쵸. 그냥 굳이 솔직히 다른 여사친들과 굳이 막 일상 대화를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밀하게 지내는 그쵸, 친밀하게 것들이거나 계속 컨택이 아니면 되는 예전처럼 계속 지내는 거 이걸 싫어하는 거군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 원래 친구였으니까 원래 아는 후배였으니까 계속 지내는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뭐 사연으로 오기도 하고 그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거 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실망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게 여사친 거짓말 뭐 아니면 잦은 실수 술 이런 것들은 연애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겪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해주고 못해주고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가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왔는데 아니 술을 너무 늦게 먹고 뭐 많이 마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하는 태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용해줄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만날 것 같아요. 뭐 오래 가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연애를 지키는 입장인데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을 때는 바로 싸우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실망을 했기 실망하고. 때문에 나도 내가 했던 노력들에 대한 뭔가 허무함이 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여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전혀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면 아마 실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사연자님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분 근데 이거는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됐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여사친이잖아요. 네, 또 해결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바꿀게. 이건 미안했어.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한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상황극을 한 것처럼 갑자기 연락을 어떻게 끊어가 아니라 네. 그쵸.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쵸.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고 있을 때 동안은 연락을 안 그쵸, 할게. 그쵸. 뭐 아니면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뭐 어떻게 할까? 음. 어떻게 하면은 괜찮겠어? 물어봐줘야 되는 거군요. 아까 수련님이 딱 했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어? 미안해. 세련님은 그럼 또 어떻게 봐요? 또 같은 입장인가요? 너무 같은 입장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대화는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했었던 대화에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연애 초기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누군가 화를 내면 서로의 대화가 끊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영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3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 3번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바꿀 노력을 안 하거나 나와 대화가 안 통한다 느꼈었을 때는 그러면 이 연애는 끝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아직 연애 초니까. 뭐 근데 한 3년 연애하고 뭐 1년 반 이상 연애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쵸. 얘가 뭔 얘기를 할지 아는 거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8개월 조금 좋은 모습들도 그쵸. 많이 봤고 요 실망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이기 서서히 시작하는. 네, 섞여갈 때니까 내가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있나 맞아요. 없나 판단할 수 있는 건 3번의 그 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두 분한테 제가 고민 해결책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열어보는 어.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우리가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또 이 네. 심묘한 힘을 빌려서 그럼 재원님부터 한번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왔어? 도움을 요청하라. 그럼 해석을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라. 아무래도 이렇게 사연 보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연 앞에 친한 친구에게도 못 털어 놓으셨다 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라. 주변의 지인들 중에 내 남자친구와 나를 같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쵸, 물어보면 가장 그쵸. 좋은 거고 저희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을 네. 거니까. 더 많은 걸 알면서 대화를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소문 요청하라. 답이었어요. 세레님. 네, 열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저는 열정 아이가 부딪혀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큰맘 먹고. 왜냐면 이건 나를 갉아먹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애정으로 보면 돼요. 맞아요. 연애 중에서는. 이 어떤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또 사연을 보내주신 그쵸. 거고. 왜냐면 삼재의 이야기 들었었을 필요하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음.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다 듣고 끝날 때쯤에 나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막 깨달은 게 있어.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어떤 말로 나한테 했었을까 한 번 더 이해해주는 마음의 계기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거든. 그쵸. 두 분이 뭐 오늘 잘 이렇게 펼쳐주셨으니까 네. 민영님이 오늘 우리들 이야기 듣고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